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태극기의 의미와 역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들었다면은 이제 요새로 한번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영사님을 모시고 지금부터는 외교 현장에서 그리고 실제 지금 태극기가 어떻게 걸리고 있는지 우리는 태극기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실무적인 관점에서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뭐부터 설명해 주시죠? 그 국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자존심이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국가를 상징하는 거고 존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국가 간의 어떤 의전이나 행사를 할 때는 국기를 항상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사실 저 이제 의전실 직원들은 국기가 거의 A부터 Z까지라고 봐도 될 정도로 약간 국기만 보면 직업병처럼 딱 제대로 걸려있나 이걸 보는 게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국기에 대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규정, 어떻게 만드는지, 제작하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법령으로 제정한 나라들이 꽤 있고요. 한국도 물론 2007년도에 그 국기법이 법령으로 제정돼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돼서 국기를 어떻게 만들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좀 엄격한 통제하에 우리 국기를 활용하는 그 방법들이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물론 이제 국기에 대한 법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태극기의 어떠한 개양이라든지 태극기를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에 와 보니까 한글 학교라든지 뭐 일부 한인회에서 성조기도 걸고 뭐 태극기도 걸고 하는데 이 거는 데 있어서 뭐 규정을 준수를 해서 건 데도 있으시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으시고 해서 좀 이번 기회에 영사님께서 편하게 이제 저것만 따라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제 국기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저희가 이제 용도에 따라서 국기를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호텔이나 이런 데 이렇게 기봉이 있어서 거기에 거는 개양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 한인 행사들이나 이런 데 우리 또 국가 의전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의장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MOU 서명식이나 어떤 회담 대표할 때 탁상 이렇게 테이블 위에 놓는 탁상기가 있고 뭐 우리 일반 사람들이 자주 쓰지는 않지만 차에 앞에 이렇게 꽂고 국기를 펄럭이면서 다니는 차량기 이렇게 4가지 종류로 국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4가지 종류로 나누는데요. 근데 보통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국기를 똑바로 이렇게 개양하든 뭐 의장기를 놓든 하는 방법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일본도 있고요, 미국도 물론 있고, 뭐 필리핀, 인도, 뭐 독일, 뭐 다 여러 나라들이 그 국기에 대한 그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국기를 먼저 잘못된 사례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이제 오류 사례 이명박 대통령이 제가 이때 의전실에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게 아마 연합뉴스에서 이거를 찍어가지고 보냈는데 자 뭐가 잘못된지 보이시죠? 뒤집혔습니다. 사실 완전 이렇게 국기가 이렇게 깃대가 있으면 이거를 중간에 끼우는데 그걸 잘 반대로 끼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끼워가지고 이때가 중국 2008년 국경 올림픽 때 개막식 때 가서 응원했던 건데 그때 마침 중국하고 좀 관계를 좋게 하려고 이제 저희 가서 큰맘 먹고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는데 그런 우리가 가서 한 일은 다 뒤덮이고 국기를 똑바로 잘 못 들었다라고 언론에 막 많이 나와서 이게 이슈를 다 덮어버렸죠. 사실 이건 저희가 준 게 아니라 중국 측에서 다행이네요. 좀 지금 공무원 마음으로 저걸 드린 공무원은 정말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중국 측에서 준거를 해서 근데 참 궁금한 게 그 당시에 저 이명박 대통령께서 저게 뒤집혀진 걸 몰랐었을까요? 근데 워낙 소수에 있는 사람들만 들어갔었고 그러니까 이제 단상 그 귀빈들 그 대통령급 이상만 올라간 단상이었기 때문에 수행 인원이 아마 저희가 수행원들이 의전실 직원들이 아마 갔으면 바로 바꿔드렸거나 할 텐데
이런 게 이제 가끔 가다 의전 사고가 나는 경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네. 때는 설마 뭐 잘못된 걸 줬겠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너무 네. 기분 나지 막 흔들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주니까 흔들어야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당신께서 놀라셨겠죠, 되게 이게. 아무튼 예. 잘 흔들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국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그냥 누가 나눠주거나 이런 걸 그냥 막 흔들기도 하거든요. 네, 쉽지 근데 않죠. 뭐 스포츠 경기할 때 보면 이렇게 국기 이렇게 막 흔들잖아요. 대부분 이제 잘못 이렇게 뒤집어서 거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고. 네.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저희는 되게 마음이 불편하죠. 막 애들 이렇게 그 메달 따고 이러면 그게 네, 국기 맞아요, 걸고 뭐 맞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아 저거 뒤집어서 하면 더 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네. 마음이 있고요. 뭐 탁상기도 뒤집어서 저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거는 이제 의장기인데 이거 잘 모르겠죠. 우리가 동포사회나 어떤 우리 한인 행사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틀린 게 없어 보이는데. 틀린 게 전혀 없어 보이죠. 이게 왜 틀렸을까 하는 게 없어 보이는데 좌우가 바뀌었네요. 자 좌우가 바뀌었죠. 아. 우리 빨간색 양과 음이 이렇게 반대로 뒤집혔는데 나중에 어떻게 거는지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이도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되게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네, 잘 걸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하셨을 때인데 제가 이때 이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혼났습니다. 이거 잘못. 뭐가 잘못됐죠? 저기 그 태극기 그 비례가 잘못됐다. 맞습니다. 예. 국가마다 국기의 비례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은 가로 세로의 3대2 비율을 쓰는데 네.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다 비율을 다르게 쓰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대1 비율을 써요. 그래서 3대2 비율과 1.9대1 비율을 같이 넣으면 굉장히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비례를 맞추기 위해서 규정을 해놓은 3대2 비율에 맞게 최대한 그 나라 규격을 맞춰가면서 저희 태극기를 또 약간 리모델링을 해서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비례가 잘못돼서 이건 오류 사례가 됐었고요. 이것도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건데 아마 이건 일반인들은 거의 모를 겁니다. 이것도 배너기인데 이제 거리에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늘어뜨리는 국기 형태인데 저기 제 왼쪽에 보이는 거는 사실 그 빌딩에 태극기를 배너기처럼 이렇게 늘어뜨려 놓은 건데 이것도 뭐가 잘못됐냐면 항상 국기는 개항이 기때부터 시작해서 그 규격에 맞게 하고 나머지는 다 여백으로 둬야 됩니다. 네, 이따가 잘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그 하겠습니다. 위에 채워놔야 된다는 네, 거예요? 위에 끝부분부터 기통이 있는 데부터 먼저 배너기를 내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여백으로. 약간 디자인상으로 예뻐 보이지는 않지만 국기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그 태극기 의미와 제작하는 방법을 항상 저희가 의전 키트, 프로토콜 키트라고 해서 보통 저희가 상대국에 방문을 하면 상대국에다가 태극기를 이렇게 만들어줘 하고 보내는 제도법인데 대부분 잘 못 만듭니다. 그래서 3대2 저기 써있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저희가 국기를 예비용으로 만들어 가서 현장에서 잘못 만들어졌을 경우에 바로 이렇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나가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되게 부러운 나라가 있어요. 일본? 일본은 너무 잘못 만들 수가 없어요. 거기 규격 3대2만 딱 지켜주면 그래서 일본 의전실 직원들은 그 국기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뒤집어져도 똑같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 의전실 직원이나 이런 분들은 되게 힘듭니다. 네. 그래서 아까 교수님 설명해주신 그 국기의 건공감리의 그 상징성과 이런 어떻게 제작하는지 그런 것들도 상세하게 알려줘서 주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비례, 이것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제 국빈 방문했을 때 아랍에미레이트는 2.6대 1의 비율을 쓰기 때문에 뭐 이렇게 2.2대 1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율로 써서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저희 이제 업체에다가 그 제도를 받아서 UH에게 전달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의장기인데요. 의장기는 저희가 태극기 같은 경우는 기뽕, 그 금수를 쓰기도 하는데, 근데 여러 나라들이 금수를 안 쓰는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장기만 개항할 때는 금수를 주로 쓰고, 만약에 상대국 국기랑 같이 개항을 할 때는 금수를 빼고,
씁니다. 상대국 국기가 금수를 다는 나라면 그러면 저도 같이, 달죠. 같이. 왜냐면 사진 금수를 쓰는 게 저희는 금시를 달 수 있다지 네. 이걸 꼭 달아야 한다라는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그 금수를 달면 굉장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기는 권위고 존엄이고 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어 보일수록 좋은 멋있어 거죠. 보일수록 좋은 거죠. 네. 네. 그래서 금술은 사실 달면 좀 멋지게 네. 보이기도 하니까 사진 찍을 때 특히 금술을 다는데 보통 대부분 사실 금술을 달지 않습니다. 그 색깔로 만들어진 국기들은 금수를 달면 좀 안 예뻐요. 저게 하얀색이니까 좀 예. 잘 좀 맞아요. 어울리는. 그래서 그 아까 원장님 물어보신 우리 한인들이 실수 가장 많이 하는 게 의장기인데 딱 네.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369 369. 태극기 건괴가 제일 위에 가서 네. 구자 형태죠. 빨간색이 구자 빨간색 형태로 구자 가게. 형태. 그것만 네. 기억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369의 원칙만 기억하시면 의장기가 아무렇게 거꾸로 뒤집혀서 괴가 바뀌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369. 예, 네. 아주 369 꽤 있네요. 그렇죠. 생각하면 그렇죠. 네. 앞으로 그 의장국기에 대한 실수는 근데 저 잠깐 궁금한 게 하나. 국기 얘기하다 보니까 뭐 한글 학교에서도 국기를 걸고 이런 이유가 다 약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민의례라고 하죠 우리가. 네. 이제 그 국민의례를 하는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조그만 대회 하더라도 국민의례 하고요. 네. 근데 국민의례 때 국기에 대하여 경례했을 때 되게 다양한 또 손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올리고, 어떤 분은 경례를 하고, 뭐 어떤 분은 이제 모자를 이제 쓰고 계시니까 뭐 모자 챙에다 이렇게 군인처럼 이게 경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모자를 벗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벗어 하시는 분도 있고, 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우선 가장 먼저 사회자가 이제 뭐 저희가 식전 행사 때 공식 행사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뭐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우선 아나운스먼트를 하고 네. 근데 그게 이제 스크린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 멘트를 하면서도 국기가 아무데도 안 보이면 안 돼요. 항상 자기 눈에 어딘가는 보여야 네. 되는 건데 네. 이제 되게 이제 실수하시는 분들 중에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한데 내가 군인인데 평복을 입었어요. 제복이 아니고 네. 사실 그건 경례하면 안 된다. 네. 일반 평상복을 입었으면 그 제복을 입은 상태에서는 경례하는 게 맞지만 네. 제복을 입지 않은 일반 모든 국민들은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고요. 이거는 국기법 시행령의 제3조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는데 또 가끔 요즘 이렇게 운동하거나 뭐 아니면 이렇게 그 패션을 많이 이렇게 하신 분들은 또 모자를 쓰고 다니시잖아요. 머리가 좀 없으시고. 네. 그래도 국기에 대한 경례할 때는 모자를 벗어야 되는군요. 네.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게 맞는 방법입니다. 그럼 모자를 벗고 모자를 벗고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올려서 모자를 벗고 이제 왼손으로 쥐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죠. 부득이한 경우는 모자를 벗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나가셔야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부득이하게 모자를 벗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런 거는 아니 나 지금 갑자기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사례가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사실 그런 분은 사진을 안 찍으면 되죠. 그렇죠. 아니 근데 뭐 과태료 부과하지는 않으니까 뭐 사실 이게 법령 시행령으로 이렇게 두고 있는 거는 이 국기에 대한 예우를 이렇게 이런 폼으로 같이 합의해서 하자라는 약속의 목적이기 때문에 뭐 안 하시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럼 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한다. 그리고 혹시나 제복을 입은 이제 군인이라든지 뭐 경찰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복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거수 경례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자를 쓰고 계신 분은 모자를 쓴 채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고 꼭 모자를 벗고 나서 그렇죠. 경례를 하는 게 맞다. 이 한글 학교 가면은 아이들이 모자 쓰고 있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네,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 지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거는 거는 369로 걸면 되는데 이제 네. 이게 제대로 걸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순서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항상 저희가 정면에서 지금 여기가 앞에서 바라보면 상석이 어딜까요 지금? 좌상이죠.
교수님이 앉아 계신 교수님이 우측이 상석.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측이 네. 상석이기 때문에 네. 항상 국기는 저희가 우측을 항상 상석으로 둬서 태극기는 저희 국기법으로 오른쪽에 바라보는 시점에서 오른쪽에 두는 게 태극기 법령에 그렇게 돼 그렇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시점에서는 왼쪽이 왼쪽이죠. 되겠- 예, 그렇죠. 왼쪽이 되겠네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청와대 행사나 이런 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대통령은 이쪽에 서 계시고 외빈은 항상 오른쪽에 이렇게 두시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그 상대 외빈을 예우해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대신 국기는 우리가 호스트이기 때문에 우리 국기가 먼저 상석에 놓고 상대국 국기를 이 반대쪽에 왼쪽 귀에다 왼쪽에 놓습니다. 근데 저희가 해외에 나와서 할 때는 사실 조금 이게 융통성을 좀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 상대방 국가에서 어떤 국기에 대한 법령이 그 또 대부분 나라가 오른쪽을 항상 상석으로 생각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오른쪽에 둬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는 나라들이 호스트하는 데는 저희가 오른쪽에 국기를 못 놓습니다. 그 나라 국기를 항상 놓고 대표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 그런 미국하고 일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할 때는 항상 저희가 의전실 직원들끼리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국에 왔을 때는 저희가 국기를 상석에 놓고 저희가 미국에 나왔을 때는 미국 국기를 상석에 놓고 또 이제 가끔 그게 법령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의전실 직원들이 또 법령을 잘 모르는 직원들 이렇게 약간 주니어 직원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냥 오른쪽에 놔 봅니다 먼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면은 이제 제재를 하나 안 하나 일단 나보고 그렇죠. 이러면은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예. 선점하는 거죠. 그렇죠. 예. 별 말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이의를 제기하면 뭐 바꿔주는 그래서 거고. 그냥 눈치 싸움을 하는 거네요. 이제 탁상기의 개념은 살짝 바뀌었는데 탁상기는 약간 국기를 리스펙트한다는 개념보다 어떤 우리의 대표단이 어디에 앉는지 그거를 좀 나타내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어떤 서명식이나 이런 거 할 때 우리 대표단 뭐 한국 대표단이 이쪽에 앉았다 그러면 태극기를 앞에다 놓고 한국 대표단이 이쪽에 앉았다 그러면 이쪽 오른쪽에 놓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탁상기는 요즘은 우리 대표단이 어디에 앉는지 위치를 약간 위치를 알려주는 용도. 대신 뒤에 의장기를 할 때는 항상 태극기를 오른쪽에 놓을 수 있도록 뭐 차량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일반인들이 네, 할 수 우리가 때문에 걸 일이 없으니. 근데 이게 핸들의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뭐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핸들 반대편. 호주나 이런 데서는 반대쪽. 그래서 저희 정상이 앉아 계시는 곳에 대각선으로 반대편으로 항상 가는 게 일반적으로 개항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용도에 따라서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활용 방법도 있지만 아까 원장님이 물어보시는 외국기와 함께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서인데 우선 국기가 홀수가 있을 때는 태극기가 가운데에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짝수일 경우에는 태극기가 제일 먼저 앞에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호스트한다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외국기 개항 순서는 다른 나라 국기를 어떻게 할지 그거는 이제 설명이 가능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트로이카 국가 전임 의장국 차기 의장국을 1, 2, 3이 쓰고 나머지는 알파벳 수 뭐 이런 식으로 그 합의만 저희가 룰만 정하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알파벳 순으로 국가 이름에 따라서 국기 순서를 쭉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 질문이 있습니다. 사진 보면은 홀스인 경우에는 태극기가 이제 중간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오른쪽이 상석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둘이 있을 때만 오른쪽이 상석이 그렇죠. 그 양자 국기들만 걸려 있을 경우에만 오른쪽이 상석입니다. 그리고 홀스인 경우에는 센터. 그렇죠. 근데 요즘은 국기를 배경으로 되게 데코레이션처럼 많이 이렇게 국기를 여러 개를 쫙 깔아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시작점을 태극기를 먼저 놓고 태극기 뭐 성조기, 태극기 성조기 뭐 이런 식으로 항상 태극기를 먼저 시작하게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짝수로 맞춰서 끝날 수 있도록. 이것도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제일 왼쪽인데 국기끼리 봤을 때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건가요? 그렇죠. 국기끼리 봤을 때 제일 오른쪽이죠. 근데 이제 태극기가 유일하게 양보한 국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떤 국기일까요? 태극기가 유일하게 양보하는 거. 우리가 양보를 해주는 우리 법령으로 정하는 양보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은 국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유엔기입니다. 유엔은 어쨌든 현재 유엔 회원국들을 상징하는 그게 상징성 있는 그 기기 때문에 유일하게 태극기보다 상석에
놓을 수 있는 국기는 유엔기가 현재 특이하네요. 이런 것까지 시행령으로 다 정해놓고 있으니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되게 꼼꼼하게 정해놨는데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저희도 행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국기를 놓는 경우가 있고 이제 하다 보면 또 단체기가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럴 때 되게 애매하잖아요. 순서를 어떻게 놓지? 네. 어떻게 놓을 것 같아요? 일단 근데 국기가 제일 먼저 다 쫙 있는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뭐 단체가 호스트라고 하더라도 좀 양보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단체가 아무리 큰 단체라고 해봐야 국가에 네. 어떤 소속이 돼 있을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항상 국기는 국기끼리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단체기는 약간 뒤로 놓거나 약간 사이드 반대쪽. 옆으로도 약간 못 좀- 나요? 옆으로도? 높이를 약간 좀 낮춰서 이렇게 하는 그런. 아니 높이 낮추지는 않고 왜냐면 규격은 기뽕이나 이런 게 다 정규격화돼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놓을 때는 오른쪽 편에 국기를 몰아놓습니다. 그래서 네. 태극기 놓고 뭐 성조기 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왼편에 단체기를 놓습니다. 그럼 주기가 있잖아요. 네, 그 네. 미국에는 다 주마다 깃발이 그쵸.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거랑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좀 떨어뜨려서. 장소가 좁아서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사이즈여야 되는데 깔아야 된다. 네. 그러면은 뭐 약간 떨어뜨린 척만 약간 그거는 규정에는 없지만 네. 일반적으로 어쨌든 조금의 거리라도 네. 두는 게 좋습니다. 이게 사실 뭐 규정으로 만들어놨다는 건 우리 어떤 국가의 상징이나 이게 존중받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누가 됐든 그거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국가의 국기를 존중해 준다라는 의미만 들어가면 그 자유롭게 활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기를 앞으로 행사 때 사용하실 때는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369 예. 그리고 순서는 항상 오른쪽이 상석이다 라는 그 원칙만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또 궁금한 게 해외에서 그 해외 의전들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왜 외국 분들은 헷갈리지 않나요? 이거 되게 이 태극기를 갖고 불만이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나요? 태극기를 사실 저희가 원래 해외에 나가면 상대국 접수하는 나라가 그 방문하는 나라에 국기를 만들어주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태극기는 워낙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제작하는 것도 힘들고 제작해도 그거를 재질이나 이런 것들을 똑바로 만든 사례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의전 행사를 행사 지원을 나갔다 왔는데 이거를 양면으로 해놨는데 이거를 양면 한쪽 끄면은 또 다르게 이걸 또 다른데 덧대가지고 또 다르게 이렇게 해놔서 정성은 되게 감사했는데 그거를 차량기에 딱 붙어놨더라고요. 그게 또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지는 못하고 제발 기자들이 찍지만 말아달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다 보면 사실 제가 옛날에 의전실 근무할 때 저희가 이제 행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리에종 오피서처럼 이렇게 지원하는 대학생들이나 이런 이렇게 약간 인턴 친구들을 뽑는데 그때 저희가 항상 시험 문제를 국기를 그려봐라. 근데 당연히 그릴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실제로 거의 80%가 다 못 그렸습니다. 틀리게 그렸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기뽕을 이렇게 놓으면 태극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다 잘 그려요. 근데 기뽕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그려봐라 하면 이게 잘 못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의전실 직원들은 항상 어느 행사장에 딱 들어가면 국기를 항상 먼저 캐치하고 만약에 잘못된 국기가 개양돼 있는 데서 어떤 그 귀빈들이 사진을 찍었다 그럼 그 사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국기가 잘못 걸려 있는 사진은 이제 아무리 중요한 행사 사진에도 못 쓰니까. 그러니까 국기 하나 잘못 걸어서 그냥 싹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옛날에 그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갔는데 그 아프리카 나라일수록 워낙 그런 공권력이 세서 저희가 계속 선발을 보내달라 미리 가서 행사장을 볼 수 있게 해달라 했는데 강력히 반대를 했어요. 근데 알아서 할게 이렇게. 알아서 할게 걱정 마. 이렇게 해서 딱 갔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보통 정상들끼리 악수하잖아요. 국기 앞에서 딱 하는데 태극기가 뒤집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게요? 우리는 여기서 찍은 사진 전부 다 쓸 수 없다. 왜냐면 같이 동의해야 사진을 릴리스 해줄 수 있는데 우린 여기서 찍은 사진 쓸 수 없다. 근데 이 친구들은 이게 제일 지금 잘 나오는 사진이요? 여기서 찍은 걸 자기 언론에 보내줘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저희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제 못 보내니까. 그래서 회담이 끝나고 다시 저희가 국기를 바꿔 제대로 만들고 다시 모시고 와서 다시 사진을 찍었어요. 아니 뭐 그런 거 안 돼요? 그게 약간 포토샵 이런 걸로 국기만 좀 뒤집어서 근데 뭐 그럴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이 친구들은 회담 끝나자마자 바로 릴리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서 참 중요하네. 네. 이제 그런 에피소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되게 많이 이제 거의 한 달에 뭐 몇 번꼴로 이루어지는 지금 교민단체 행사에서도 태극기 성조기가 항상 등장하는데 네. 우리가 그걸 다 생각하고 거실까라는 좀 의문은 듭니다 지금 갑자기. 근데 이번 강의로 인해서 뭔가 태극기를 우리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냥 이게 도구로서 이렇게 어떻게 걸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역사와 조화라든지 화합이라든지 이런 의미까지도 좀 생각하면서 이제 국기에 대한 경례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좀 다른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태극기 관련해서 이렇게 오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줄은 몰랐는데 뭐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 태극기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처음 게스트라면서요? 네, 첫 게스트. 유튜브라는 걸 처음 찍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되게 오늘 새롭게 안 사실들이 되게 많아서 교수님 설명해 주신 내용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특히 이 태극 문양의 브랜드 수출을 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최초의 K 이니셔티브. 그렇죠. 굉장히 자랑스럽고 네. 뿌듯합니다. 네.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저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그 태극은 어떤 단순한 문양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참다운 지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태극기는 그냥 뭐 여러 국가마다 자기의 상징물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철학적이고 이런 온 우주라든지 이런 조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그 깃발이고 상징이기 때문에 또 여기 미국에 있는 한인들에게는 또 특별할 것 같아요. 이런 조화 화합이라는 것이 또 우리 교민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가치고 또 이제 이런 그렇게 돼야지라는 그런 방향인데 태극기가 그런 우리 동포들의 마음을 많이 또 나타내 줄 수 있는 하나의 또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 다음에 뭐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최초로 못 지켰기 때문에 그 다음 강의는 우리 유튜브 그 게시판을 통해서 다음 강의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태극기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저희가 따로 쇼츠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69라든지 정말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들 한 3-4개를 쇼츠로 또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우리 태극기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올바르게 개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전문가들 모시고 우리 교수님 우인보 교수님, 홍한희 용사님 모시고 좋은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